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우리 이동걸 회장님,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GM 한국 GM 법인 분할이 결정된 지가 일주일 됐나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예, 주총에서 결정된 게 일주일 됐고 저희 국감 한 지가 월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4일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GM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금 단계입니까? 뭐 아직까지 대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국감 때 저도 김종 부사장인가요? 예, 최종 부사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서로가 이제 이견이 있는 게 한국 GM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한국 산업은행에 줬다 그러고 우리 회장님은 형식적인 자료만 주고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최종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만일에 산업은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세요. 정말로 예. 진위가 뭔지.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합니까? 예, 지난 그럼 7월 이후에 자료를 위증이에요, 위증. 뭐 최종 부사장 입장에서는 뭐 정확히 모르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지난 첫 번째 이사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법인 분할에 대한 주총 결의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집단 행동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법인 분할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안 소송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천억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상당히 지금 긴박하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 산업은행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GM의 진위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있고 뭐 노조는 아무래도 또 대화가 어려울 거고 만일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경영 경상화의 길은 멀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은 분할될 거고 4천억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불을 보듯 뻔한 그림으로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상당히 저는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든지 GM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분할 이후에 사업 계획서를 내놓든지 하면서 예당사자를 설득하고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계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와 예. 회사가 어떤 합의를 저희를 포함해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도를 그렇지 계속 하고 않을 있다는 경우, 말씀인가요? 예,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 법적인 조치로 지속할 수밖에 근데 없다는 회장님 입장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본안소송 몇 년 걸린다고 봅니까? 그리고 만일에 내부에서 법인 분할을 찬성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주총 무효 이기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본안소송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은 알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계약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면피용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소송을 제기했으니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러면서 다시 자동산업이 어려워지고 경영 경상화가 물 건너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걱정하시면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한 연말까지의 타임 스케줄을 잘 인지하셔서 그에 맞게끔 제때 대응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독원장님. 네. 예, 제가 아침에 이제 금융위원장님하고 공매도 관련돼서 몇 말씀을 했는데요. 네. 우리 공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업팅 룰이죠. 아시죠? 네.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공매도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업팅 룰을 위반한 업체 위반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서 보고를 하는가 봅니다. 근데 저희 공매도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됐는데 뭐 여러 이유로 충분히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업팅률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두 번째는
업틴룰 조항에 보면요 8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요. 대부분 다 해지용으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외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업팅률이 일어나도 다 예외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5년간 기준으로 아마 제재 조치가 없었던 걸로 드러나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무차입 공매도로 71개사를 과태료 조치 등을 이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나중에 네. 설명할 텐데. 예, 하여튼 제 말씀은 업팅룰에 대해서 폐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업팅룰을 지키고 그 예외 조항, 업팅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외 조항이 관련 8개 이게 제대로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분히 정책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외 조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다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제 우리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고 차입 공매 네. 차입 공매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차입한 후 공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차입한 후가 뭐냐? 그냥 전화 한번 해서 차입했습니다라고 체크하고 주문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되죠? 입고 후에 주문을 내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입고 후가 아니고 차입한 후라는 그 글자만 지켰다라는 신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확인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되고 결제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해서 이게 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적발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술한 제도입니까? 따라서 개인처럼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의적 관점에서 자 주식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정의 아닙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것도 실제로 아무 행위 없이 전화 한 통하고 체크하고 매도를 낸다는 것은 저는 정의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주식을 팔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 정의상. 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에도 차입했다라는 증거를 전산으로 남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입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고가 불가능하면 가입고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전산상으로 가입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내지는 이제 없애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니, 그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맨날 겉돌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이게 제도적인 개편까지도 공매도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네. 대책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 이제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과징금을 이제 1.5배 때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부당 이득의 1.5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부당 이득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매도를 할 때 꼬리표가 다 붙나요? 다시 말해서 매도를 그러니까 부당 이득이라는 게 매도 금액 마이너스 매수 금액 해야지 부당 이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를 할 때도 꼬리표가 붙어야 되고 매수할 때도 꼬리표가 붙어야지 부당 이득이 산출되는 거죠. 근데 매도는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한데 과연 매수할 때 이게 공매도의 공매도를 쇼커버링의 정말로 매수인지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샀다라고 주장하는 매수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판례를 보면 어떤 그 취세 조정을 했던 사람이 소송을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이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 그러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패소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요 부당 이득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과징금을 아무리 높게 산정을 한들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판례에 의하면 또 이거는 부당 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위한 제도적 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존재하되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저는 그 맞다고 보고요. 그 관련된 부분을 우리 금융위와 금감원에 설계를 하셔서 다음 주 수목을 통해 보여주시죠. 의원님 다음 주까지 그 방안을 보고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공매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과태료 외에 사전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그 입고든지 가입고든지 확인을 하려면은 전산 장치가 모든 은행, 모든 증권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확인할 수 있는 뭐 저기 비용 대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누군가라도 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걸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문 전에 입고 가입고를 확인하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개인들이 그거 하는 건 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의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뭐 개인과 기관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 보통 주식도 공매도가 아니고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이 주문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대주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예탁원이나 뭐 이제 증권에서 보유한 주식인데 예. 어쨌든 대주든 공매도도 같은 거로 개인들은 가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확인을 안 하면 사후에 확인하잖아요. 그럼 결제 불이행 났을 때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도 대부분이- 좀 보고요. 예. 사실 기관들이 그 자유를 주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게 하고 제재를 굉장히 엄정하게 하면 그거는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예까지도 감안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한번 어쨌든 강구하고 저 감독원하고 금융위에서 협의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징금 문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부당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이 경우만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정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징금 그 산정 기준은 그 하위 규정,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에 담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판례를 보고 놀라서 그래요. 정확한 금액이 산출 안 되면은 과징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아까 의원님 자세하게 예, 지적해 주신 예. 부분까지 다 그다음에 업팅률 검토를 해서 부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팅률. 예외 업팅률도 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업팅률 예외 조항에 대한 것도 이번에 이제 검토할 때 다 그 대상에 같이 포함시켜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